안녕하십니까, 김병기 강사입니다. 지금 다뤄보게 될 부분은요, LC 1회차의 8.3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대화 지문과 그에 따른 문제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부분에 좀 주의를 했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반성을 할 수 있고 향후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학습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일단 35번에서 37번 문제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먼저 살펴보실게요. 35번 문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Why does the man say I need to show him the report today? 라고 물어봤습니다. Why does the man say? 라고 얘기했어요. 화자의 성별이 나와 있죠. 자, 남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그 남자한테 오늘 보고서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 유형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화자의 의도를 묻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 자체, 표면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표면적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재되어 있는 화자의 의도라든가, 아니면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속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자,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다른 유형의 문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다른 문제 유형은 그렇잖아요. 문장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서를 잡아 들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화자의 의도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시면서 1차적으로 남자가 I need to show him the report today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걸 미리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셨다고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이 화자에 주어진 표현, 바로 직전 혹은 직후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른 유형의 문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화자 의도의 문제는요, I need to show him the report today라는 이 남자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나오게 될지는 사실 대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미리 알고 우리가 대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른 문제 유형들도 없잖아 그런 구석이 있기는 한데 그런 어려움이 유독 도드라지는 문제가 바로 화자의 의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I need to show him the report today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미 접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뜻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이걸 단서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죠. 사실상 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화자에 주어진 표현, 앞선 내용, 직전 내용이나 직후 내용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자의 의도 문제는요, 선택지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서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대화를 청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전이나 직후 내용을 접했을 때 이러한 내용 때문에 I need to show him the report today가 의도하고 있는 이 속뜻이 화자의 의도가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선택지의 내용을 저와 함께 먼저 살펴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A는 to request the document from the woman이죠. 예, 저 같으면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다 이렇게 밑줄을 좀 쳐놓겠어요. 서류를 요청한다는 얘기예요, 여자에게. 자, B번은 to ask for help on a project라고 얘기했습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고자. 자, C는 to invite the woman to a meeting이라고 얘기했죠. 여자한테 회의에 참석하라고 당부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이제 저는 invite하고 meeting 이렇게 줄을 쳐놓을 것 같네요. 자, T는 to show the result of a test입니다. 시험 결과,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고자 라는 내용인데요. 자, show하고 result입니다. 테스트도 해당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화자에 주어진 표현이 뭐였습니까? I need to show him the report today 였잖아요. 내가 그 남자한테 오늘 보고서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근데 이 주어진 표현에 나와 있는 동사 show하고 선택지 D에 나와 있는 show라는 동사가 당연히 일치하는 동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상 정답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자에 주어진 표현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의 선택지라든가 아니면 주어진 표현에 나와 있는 이 동사가 똑같은 동사가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선택지는 100%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35번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36번 문제 보시도록 할게요. What does the woman say?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얘기했네요. 그러니까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단서는 여자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제시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자가 뭐에 관해서 얘기를 했냐면 about the test group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테스트 그룹에 관해서 여자가 언급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여자가 얘기한 것 중에서 특히 테스트 그룹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 테스트 그룹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 자, 이 경우에는 테스트 그룹이라는 말이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자의 대화 내용에서 테스트 그룹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노려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청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키워드인 테스트 그룹이 등장하고 있는 그 대화 내용, 그 문장에서 단서가 나오기보다는요, 테스트 그룹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대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문장이 끝난 그 다음 문장 혹은 다다음 문장 정도에서 이 테스트 그룹과 관련된 내용이 단서가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인식하시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속칭 말해서 단서 쪼개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나오는 부분에서 바로 단서를 주면 평이한 난이도고, 자, 키워드를 먼저 던져주고 막상 키워드와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는 그 다음 대화 내용이나 다다음 대화 내용에서 제시를 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트릭도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은요, 37번 문제, What will the man discuss next time?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남자가 다음에 무엇을 논의할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대화에 따른 마지막 문제, 다시 말해서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대화 후반부에서 단서가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 문제도 성별이, 대화자의 성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자의 성별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8, 90%는 해당 성별의 대화 내용에서 단서가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 후반부 남자의 대화 내용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논의 소재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노려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 경우에는 남자가 자기가 다음에 향후에는 어떠한 소재를 논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논의 소재를 직접적으로 제시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화 후반부 남자 대화 내용에서는 자, 내가 뭘 논의할 거야, I will, 그죠? I will 하면서 단서를 제시할 수 있고요. 자, 혹은 뭐 I'm going to 하면서 단서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자, I'd like to 하면서 단서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죠? 혹은 권유의문문으로 상대방한테 제안할 수도 있어요. 자, why don't we, 그죠? discuss 이러면서 우리 다음에는 이런 거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하면서 이렇게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한 좀 더 직접적으로 I want to 뭐 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논의하길 원해요, 내지는 또 혹은 we need to, 우리는 뭔가를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단서를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함께 단서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화를 들으시면 아무래도 단서를 잡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저와 함께 정리를 해봤으니 자, 대화 내용을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단서를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화 내용 저와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음원 들어갑니다.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Ann.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you'll finish the report tomorrow, but I have a meeting with Joseph today and I need to show him the report today. 그렇죠. 이 첫 번째 대화에서 남자가 I need to show him the report toda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첫 번째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 대화 초반부에 남자 대화 내용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자, 그 부분에 분명히 I need to show him the report today라는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자, 앞선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단서를 잡으셨어야 됐죠. Hi, Ann. 인사성이 좋아요. Hi, Ann. 그러고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you'll finish. I got your message인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장문 듣기 할 때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잡아들으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의외로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집중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 내용을 들으실 때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딱딱딱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파악해 나가는 그러한 청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I got your your message에 초점 맞추셔야 되고요.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you'll 그리고 saying that 이후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you'll finish the report tomorrow. 그렇죠. finish the report tomorrow. 내일 보고서를 맞추겠다. 내일 보고서를 마무리하겠다라는 메시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I need to show him the report today. 대화 초반부에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표현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가 확보되는 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앞선 내용 혹은 그 이후, 직후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자, 지금 우리가 들었던 부분이 다 하나하나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you'll finish the report tomorrow. But I have a meeting with Joseph today. 자, I have a meeting with Joseph이라는 말 딱 들었을 때 이래서 35번 문제에서 I need to show him the report today 힘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수가 있어요. 자, 나 오늘 조세프라는 사람하고 회의 있다. But I have a meeting with Joseph today. 자, 그리고 I need to show him the report today. 예, 그 양반한테 오늘 보고서 보여줘야 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서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You'll finish the report tomorrow. 너 보고서 내일 마무리한다라고 하는데 I have a meeting with Joseph. 여기까지가 가장 결정적인 단서라고 할 수가 있죠. 나 오늘 그 양반하고 회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I need to show him the report today라고 얘기한 이 표현 속에 내재되어 있는 화자의 의도는 뭐예요? 내일까지 보고서가 작성되기를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다. 오늘 당장 이 사람 만나서 보고서 보여줘야 되니까 빨리 보고서 내놔라 라는 내용인 거예요. 결국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한마디로 A번에 to request the document from the woman입니다. 여자로부터 서류를 건네받으려고 요청하는 거죠. 야, 빨리 보고서 작업해서 넘겨줘 라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I need to show him the report today 라는 내용이. 자,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A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가 36번 문제였어요. 36번 문제. 그죠? 테스트 그룹에 대해서 뭐라고 여자가 얘기를 했느냐. 일단 뭐 테스트 그룹이 키워드였죠. 자, 그러면 자, 이어지는 내용 같이 함께 계속 들어보시도록 하실게요. I need to show him the report today. 자, 그랬더니 여자가요. Well, it's almost done. Almost done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보고서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However, I'm not quite sure. I'm not quite sure. 확실하지가 않아요. However, I'm not quite sure about the analysis of our test group. 그렇죠. 테스트 그룹이랑 키워드 나왔죠. analysis라는 키워드 잡으셨어야 되는데 테스트 그룹의 분석 자료가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However, I'm not quite sure about the analysis of our test group on the report. 예, 보고서에 그 내용이 담기는 거고요. It mentions that only 12 teenagers will be volunteering for the test. 자, 이 내용에서 중요한 거는 only 12 teenagers, 그 다음에 volunteering이라는 내용인 거예요. 결국 이 테스트 그룹에 자원하는 사람이 10대 12명밖에 없다라는 거죠. It mentions that only 12 teenagers will be volunteering for the test. 자, 그리고 That 나서 won't be enough for us to. 자, 가장 결정적인 That won't be 단서예요. enough for us to. 뭐예요? That won't be enough for us to. Won't be enough for us. 이게 가장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예요. 자, 우리에게 충분한 인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테스트 그룹 12명이라는, 그것도 10대로만 구성되어 있는 12명이라는 자원자가 이 테스트 그룹으로서는 좀 머리 숫자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That 결국에는. won't be enough for us to gather any data with this test group.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gather any data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인원의 수가 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That won't be enough for us to gather any data with this test group. We'll need to make some changes. 자,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make some changes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의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6번 문제 정답은 선택지에서 뭐가 가장 무난할까요? 자, D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It had fewer people than expected. 예상했던 인원보다 테스트 그룹에 해당되는 인원의 숫자가 좀 적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가 37번 문제, 마지막 문제였죠. 남자가 이후에 무엇을 논의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대화 후반부 남자 대화 내용에서 제시되는 논의 소재를 집중적으로 노려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논의 소재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선택지에 담겨져 있죠. 선택지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자, 저와 대화 후반부 남자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서 단서를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h, why wasn't I informed of this? Oh, why wasn't I informed of this? 남자가 Oh, why wasn't I informed of this?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잡아들으신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는데 못 잡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화 후반부 남자 대화 내용에서는
논의 소재만 잡아 들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남자가 왜 미처 이것을 통보받지 못했을까라고 반문을 하고 있고요. There isn't much time left to make any changes to the 자, project. 뭐라고 얘기했어요? There isn't much time left. 그렇죠. There is much time left. 내용이 좀 긴 듯해도 뭐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There isn't much time left.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 There isn't much time left to make any changes to the project. 그렇죠. 기존 실험에 뭔가 변화를 가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남자는 기존 실험에 뭔가 변화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I'll have to talk about that. 자, 그리고 I'll have to talk about that. 그렇죠. talk about이라는 말 나왔을 때 이 남자가 논의하고자 하는 소재가 바로 이 talk about 뒤에 등장하겠구나라는 거를 바로 동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talk about이란 말이 문제에선 discuss라는 동사로 paraphrasing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I'll have to talk about that change being implemented in our second test. 자, 말이 좀 긴 듯한데 I'll have to talk about that change being implemented in our second test. 그렇죠. change, implemented, second test 이런 말들이 핵심어란 말이에요. 디테일하게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관건이 되는 단어들만 탁탁탁 치고 가면서 얘가 대략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자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change, implement, 시행되는 변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행되는 변화는 어디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second test, 두 번째 시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걸 talk about, 내가 한번 이야기해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I'll have to talk about that change being implemented in our second test. We'll have to run the test with this limited number. 어쨌든 간에 we have to run the test. 이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with this limited number. 이 12명의 10대들을 데리고 기존 실험은 일단 기존 실험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run the test, limited number. 이런 말만 들으셔도 기존에 있는 이 제한된 숫자의 자원자들을 가지고 테스트 그룹을 형성해서 일단 기존 실험은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We'll have to run the test with this limited number, and then conduct a second test to get more data. 그렇죠. conduct a second test. second test를 행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get more data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실험도 행해야 될 것이다라는 자 그런 내용으로서 대화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37번 문제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답 C번이네요. Arranging more tests. 더 많은 테스트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5번에서 37번에 따른 문제들을 저와 함께 정리해 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다루게 될 문제는 56번에서 5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먼저 살펴보셔야죠. 자, 저와 함께 56번 문제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 문제는 Why is the man interviewing the woman? 하고 물어봤어요. 남자가 여자를 인터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죠. 자, 일단 대화에 따른 첫 번째 문제고요. 남자가 여자를 인터뷰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대화자가 바로 남자가 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화 초반부에 남자가 나오면서 여자를 인터뷰하는 상황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자와 왜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나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어필할 것인데 자, 그런데 이제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는 내용이 어느 정도 좀 디테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 정리를 하더라도 좀 찜찜하죠. 알겠어. 대화 초반에 남자가 여자를 인터뷰하는 상황임을 알려줄 거고 자, 그 부분에서 왜 이 여자와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나 목적이 나올 거야. 그 부분을 우리가 잡아 들어야 돼.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좀 디테일하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그 단서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조금 방대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찜찜하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될 게 바로 선택지 내용이죠. 선택지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단어의 밑줄을 치시면서 여러분들이 단서를 좀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하시란 말씀입니다. 자, 선택지 A부터 볼게요. 자, she is a popular program producer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프로그램의 PD랍니다. 자, 이 경우에는 popular program producer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B로 갑니다. She won a prestigious design award라고 얘기했습니다. prestigious라고 얘기하면은 아주 뭐 권위 있는, 명성 있는, 인류의 어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란 말이에요. 자, 그 권위 있는 디자인상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디자인 어워드, 그죠? 요런 데다가 이제 밑줄을 쳐놓으시면 좋아요. 자, C번, she created her own product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녀 자신만의 제품을 개발했다라는 얘기죠.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 경우에는
her own product에다가 밑줄을 쳐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D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developed a new management method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관리 기법을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new management method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7번 문제 들어갑니다. What has happened to the woman? 여자한테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전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문제예요. 특정 대화자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혹은 특정 대화자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묻는 문제는 실전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80% 정도는요, 문제에 나와 있는 성별의 대화자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단서가 제시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20%의 예외도 있죠. 여자가 겪은 일, 여자에게 발생한 일을 상대 대화자인 남자가 언급하는 경우도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자 대화 내용에 집중하시되 남자 입을 통해서 단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마음 한켠에 염두에 두시고 그 점을 항상 인식하시면서 대화를 청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자 이야기에 집중하시되 자, 여자 이야기에서 단서 나오지 않으면 남자 이야기에서 단서가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8대2의 비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어떻게 내용은 다 이해를 했는데 여자한테 벌어진 일이 너무 막막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빠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선택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대화를 듣는 것이 한결 단서를 잡기에 유리한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지 A부터 보시도록 하실게요. Her program has become a hit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 경우에는 핵심어인 프로그램과 hit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고요. 내용은 프로그램이 대박을 쳤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B는 her business has been successful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즈니스하고 successful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녀의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번 갑니다. Her company has been sold. 그녀의 회사가 매각됐다는 얘기인데, 자, 이 경우엔 company하고 sold에다 밑줄을 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D를 보시면은 Her family has made donations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기부했다라는 내용인데, 야, 이 경우에는 family의 donations의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지 내용까지 잘 정리를 해 보셨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58번 문제입니다. What is the woman interested in doing? 하고 물어봤어요. 여자가 무엇을 하는데 관심 있어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죠. 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자의 대화 내용에서 단서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죠. 대화 후반부 여자 대화 내용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선택지를 보시면서 여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미리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단서를 좀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잡아낼 수 있고요. 단서가 났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이거 단서구나라고 빠른 이해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지 A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Helping revive smaller companies라고 얘기했습니다. 작은 회사를 다시 되살리는 도움을 준다. 그 부분에 관심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helping, 그 다음에 companies. 이렇게 이제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B번, keeping hair in good condition.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선택지 내용이 어떻게 보면 모발의 상태를 좋은 상태로 유지한다는 얘기죠. 자, 이 경우에는 hair가 good condition에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C번, purchasing a new innovative product이죠.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구매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 경우에는 purchasing, 구매하다와 자, innovative products 정도에다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D번, launching a beauty business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용 산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launching과 beauty business. 이렇게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지 정리까지 다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대화 음원 들으시면서 단서 한번 잡아보시도록 하시죠. 자, 이어서 대화 내용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음원 들어갑니다. Questions 56 through 5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Thank you for joining us on our show this morning, Miss Connor. Thank you for joining us on our show this morning. 자,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Joining us on our show.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앞서서 문제를 분석할 때 남자가 대화 초반에 등장하면서
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joining us on our show라고 얘기했잖아요. 여자가 이 쇼에 출연을 한 거죠. 그래서 남자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joining us on our show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on our show this morning, Miss Connor. 여자 이름이 이제 Connor이고요. Since you're revolutionary, 뭐 revolutionary 이런 단어 혁신적인 뭐 혁명과도 같은 이런 형용사 알아들으시면 좋은데 못 알아들으셔도 문제될 건 없어요. since your revolutionary hair care product, Silk Shine,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로 당신의 회사, 당신이 만든 바로 헤어 케어 프로덕트, 모발 관리 제품이죠. Silk Shine이란 이름의. 자, 이게 중요한 거죠. since your revolutionary hair care product, Silk Shine, was released last month, Was released last month라고 얘기했으니까 지난달에 출시가 된 거고요. you have had record-breaking sales. 여기서 You have had record-breaking sales. 제일 중요한 게 record breaking sales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여자가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게 시중에 인기를 많이 끌어서 record breaking sale, 기존의 어떤 매출 기록을 깨는, 갱신하는 엄청난 매출을 거둔 거죠. 그게 바로 이 쇼에 여자가 출연해서 남자하고 인터뷰를 하게 된 바로 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6번 문제는요, 정답이요. 자, 그녀가 아주 인기를 끄는 대단한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이 인터뷰를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She created her own product. 제품 하나를 아주 기가 막히게 뽑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가 어떤 문제였죠, 여러분들? 여자한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방금 우리가 56번 문제를 푸는데 활용했었던 이 단서를 통해서 57번 문제에 대한 정답도 맞춰낼 수가 있어요. 모발 관리 제품을 만들어냈고 시중에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대단한 매출을 거뒀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녀의 사업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58번 문제, 마지막 문제. 여자가 무엇을 하는데 관심이 있어 하는지 대화 후반부 여자 대화 내용에서 우리가 뭐 선택지 내용도 다 정리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선택지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대화 후반부 여자 대화 내용에 집중하시면서 나머지 대화 저와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음원 들어갈게요. What do you attribute your success to? What do you attribute your success to? What do you attribute your success to? 라고 물어봤는데 attribute하고 이제 to를 쓰게 되면은 이 attribute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to 이하의 원인을 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성공의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 이거 못 알아들었다. 괜찮습니다. 단서되는 부분만 일단 잘 잡아 들으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죠. 자, 이어서 여자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Good morning, and thank you for having me. 그렇죠. Thank you for having me. 오늘 이 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말을 하고 있고요. I've always been a fan of the Morning Brew Talk Show. 자, 그리고 I've always been a fan of the Morning Brew Talk Show. 그렇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A fan of the Morning Brew Talk Show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쇼의 팬이었다라는 상투적인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I've always been a fan of the Morning Brew Talk Show. You know, I have over 20 years experience in the hair care industry and have spent several years designing Silk Shine. I think the product basically sells itself.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대화 후반부에 등장하는 여자의 대화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뭐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자기 소개하고 있죠. You know, I have over 20 years experience in the hair care industry. 그렇죠. 뭐 over 20 years experience in the hair care product, hair care industry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모발 관리 업계에서 20년이 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기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And have spent several years designing Silk Shine. 그렇죠. spend several years 몇 년이 소요되었죠. 디자이닝 Silk Shine 이 제품을 디자인하는데 이 제품을 이제 기획하고 만들어내는데 몇 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And have spent several years designing Silk Shine. 자, 그리고 I think the product basically sells itself. 자, 뭐라고 I 얘기했어요? think the product basically sells itself. I think the product basically sells itself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품이 sells 팔렸단 말이에요. itself는 스스로죠, 스스로. 그러니까 제품이 스스로 팔렸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서 알아서 잘 팔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자 얘기는요. You started in your garage
And now you own several factories and about 800 branches in the US. 자, 지금 나오는 내용은요. You started in your garage. 그렇죠. garage 하면은 집에 딸려 있는 창고예요. 창고에서 회사 시작했다는 얘기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애플처럼 예, 창고에서 회사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You started in your garage. And now you own several factories and about 800 branches in the US.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사업적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런 어떤 시설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렇게 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You own several factories, 공장도 몇 개씩 가지고 있고요. And about 800 branches in the US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내 800개가 대략 800개의 지점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57번 문제. 예, 여자에게 벌어진 것이 여자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녀의 사업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자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또 다른 57번 문제의 단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You started in your garage, and now you own several factories and about 800 branches in the US. 예, 우리도 앞으로 사업 성공하려면 꼭 집에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How has the whirlwind of success affected your life? 자, 뭐 물어봤나요? How has the whirlwind of success affected your life? 네, How has the whirlwind of success affected your life? 라고 물어봤는데 whirlwind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회오리 바람이거든요. 회오리 바람. 그죠? 예. 그런데 뭐의 회오리 바람입니까? 성공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공의 회오리 바람, 성공의 광풍이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는데 이것이 당신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affected your life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How has the whirlwind of success affected your life? 자, 그랬더니요. I am passionate.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분을 듣기 위해서 앞에서 이런 내용들을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이제 들어왔던 거고요. 마지막 대화 후반부 여자 얘기에서 마지막 문제 단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가 뭐에 관심이 있어요? I am passionate about helping people take care of their hair. And I am just blessed to have received such positive responses. 자, 뭐 말이 길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I am passionate. passionate 하면 열정을 가지고 있죠. 이 passionate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뭐예요? 질문에서 interested로 바뀐 거죠. 관심 있다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I'm passionate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여자가 뭐 하는데 관심 있다라는 단서가 여기서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실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I am passionate about helping. helping 나왔죠. 예, 똑같은 동사가 나온 것은 선택지에 똑같은 질문에서 나왔었던 똑같은 동사가 제시가 되는 것은 되게 함정이에요. 어지간하면 paraphrasing이 되겠죠. I am passionate about helping people take care of their hair. 자, 중요한 건 passionate를 여러분들이 잡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건 passionate, 열정적이라는 걸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 helping, 뭐 하는 걸 도와요? take care of their hair, 그들의 모발을 관리하는 것을 도움을 주고 싶어요 라는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I am passionate about helping people take care of their hair. 그리고 And I am just blessed to have received such positive responses. 예, I blessed라고 얘기했습니다. 축복받았죠? And I am just blessed to have received such positive responses. 아유, 근데 나 blessed라는 말도 몰라. 상관없어요. And I am just blessed to have received such positive responses. 이게 중요하죠. Blessed to have received such positive responses. Blessed to have received such positive responses. 예, received, 받았어요. positive responses, 아주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이게 사실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핵심어들만 잘 잡아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아무리 길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의 단서를 이제 확실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의 정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문제죠. 여자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방금 여러분들 들으셨듯이 여자는 사람들이 모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굉장히 열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장 무난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B번이죠. Keeping hair in good condition. 사람들의 모발을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데 대화 후반부에 아직 우리가 듣지 못한 약간의 대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내용 저와 함께 들으시면서 간략하게 대화 내용 파악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완전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화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My family and I are adjusting to our new lives as public figures and successful business owners quite well.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My family and I are adjusting to our new lives. adjusting to our new lives라고 얘기했잖아요. adjusting to라는 말은 이제 to에 맞춰서 뭔가를 조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to에 맞춰서 뭔가의 변화를 가하거나 혹은 to에 맞춰서
적응해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뒤쪽에 our new lives, 우리의 새로운 삶이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가족과 전에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해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새로운 삶일까요? My family and I are adjusting to our new lives as public figures and successful business owners quite well. 이렇게 갔죠. Public figures라고 얘기하면 공인이고, successful business owners라고 얘기하면 이제 사업가죠. 성공한 사업가. 그러니까 공인으로서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새로운 삶에 가족과 자신이 잘 적응해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Even though it has been a fast transition.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Even though it has been a fast transition. Even though 비록 has been a fast transition이라고 얘기했죠. 이 transition이라는 말은 이 과도기예요. 혹은 변화의 과정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성공한 사업가로서 공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어떤 이런 과정의 변화가 굉장히 빨랐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 그러한 내용으로서 대화 내용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접하게 될 문제는요, 바로 68번에서 7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각정보 연계 문제가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문제의 상단 부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지도가 하나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각정보 연계 문제가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정기 토익을 보셨던 분들, 그리고 제 수강생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매번 시각정보 연계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다시 말해서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여기는 문제로 한결같이 손꼽는 게 바로 이 지도를 제시하고 지도를 통해서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라는 이런 유형의 시각정보 연계 문제를 가장 어렵다고들 한결같이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이제 저와 함께 풀어보실 텐데 그 전에 앞서서 문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68번 문제는요, Who most likely is the woman이라는 문제입니다. 여자의 정체가 무엇일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자의 정체를 유추하라는 문제죠. 자, 이 문제는요, 대화자의 정체를 유추할 수 있을 만한 관련 어휘나 단어를 대화 초반부에서 파악하는 것이 문제풀이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69번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What problem does the woman mention?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언급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제가 졸지에 트랜스젠더로 만들 뻔했어요. man mention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여자가 언급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자가 언급한다라고 얘기했으니 여자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여자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이 제시가 될 겁니다. 자, 선택지 A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She has lost her map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저 같으면 lost her map에다 밑줄 쳐놓고 지도 분실했다라는 게 문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네요. 자, B번입니다. She is unable to find an ATM이죠. 자동현금 인출기를 찾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자, 내용이고요. 자, C번입니다. She cannot access her bank account입니다.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Not access her bank account에 밑줄 치시면 되겠고요. 자, D번, she needs to exchange money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돈을 환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exchange money에다 밑줄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도 간결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70번 문제. 자, 뭐 예상했다시피 지도 보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라는 그런 유형의 시각정보 연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Look at the graphic. 시각정보를 보세요. In which position is the bank located? 은행이 위치하고 있는 정확한 장소를 지금 묻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 2, 3, 4 중에서 하나 이제 태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음원을 들려드릴 테니까 자, 음원을 들으시면서 저와 함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음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68 through 7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map. Excuse me, can I help you? You look a little lost.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여자의 정체를 유추할 수 있을 만한 관련 어휘를 표현하는 것이,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cuse me, can I help you? 자, 도와드릴까요? You look a little lost. 그렇죠. Look a little lost 했는데 look lost가 엮이게 되면은 뭔가 길을 잃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Yes, please. 자, 길을 잃었네요. 그리고 나서 I'm visiting the city for some sightseeing. 자, 여기서 뭐라고 I'm 얘기했어요? visiting the city for some sightseeing. 그렇죠. 뭐 visiting이라는 어휘, 그렇죠. 그다음에 뒤쪽에 가장 결정적으로 관광을 뜻하는 sightseeing이라는 자, 이런 단어를 통해서
여자가 관광객이구나라는 점을 예,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68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관광객을 뜻하는 D, tourist가 정답이 예,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69번 문제가 예, 여자가 언급하고 있는 문제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선택지에 저와 함께 정리까지 하셨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대화 내용 들으면서 여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예, 파악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visiting the city for some sightseeing, but I really need to find a bank. 여자 대화 내용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But I really need to find a bank라고 얘기했어요. 은행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뭐 find a bank라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어도 여자가 은행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이해하시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고요. Oh, is everything okay? Is everything okay? 뭐 모든 게 다 괜찮으신가요? 남자가 여자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I hope you haven't had any trouble. I hope you haven't had any trouble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라는 자 남자의 예, 그런 어떤 따뜻한 애정 섞인 예, 그러한 이야기였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애정은 섞여 있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럼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여자 대화 내용에서 여자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에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I hope you haven't had any trouble. 자, 그랬더니요. Everything is fine. 모든 건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I just need to change some dollars into pounds. 자, 여기서부터 슬슬 이제 문제점에 관련된 밑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I just need to change some dollars into pounds. I just need to change some dollars into pounds라고 얘기했습니다. change라든가 dollars into pounds 같은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뭐 여자의 이야기를 이해하시는데 뭐 전혀 무리가 없죠. 달러화를 파운드화로 환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I just need to change some dollars into pounds. I forgot to do it at the airport. I forgot to do it at the airport. 공항에서 환전해야 되는데 그걸 forgot to do라고 얘기했죠. forgot to do. 깜빡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환전해야 되는데 환전을 못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화를 파운드화로 바꿔서 써야 되는데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전을 못했다라는 어떤 문제점이 예, 발생을 한 거죠. 자, 따라서 여자의 문제점은요. 69번 문제의 정답은요. 자, 바로 D가 되겠습니다. She needs to exchange money. 그녀는 돈을 환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여자가 언급하고 있는 바로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제가 별도로 확인시켜 드리지 않아도 지도상의 은행의 특정 위치를 구체적인 은행의 위치를 물어보는 시각정보 연계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지도를 주고 특정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요 100% 길 안내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특정 위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정보는 그 길 안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이 좀 더 손쉽게 파악하시기 위해서는요 항상 지도가 나오면 자, 그 주어지는 내용에서요 항상 동사와 전치사로 엮이는 내용, 자, 그 다음에 전치사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예,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면서 청취하셔야 돼요. 다른 내용 다 놓치시더라도 동사, 전치사, 전치사고, 자, 이 내용만 놓치지 않으시면은요 위치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남자 대화 내용을 통해서 은행의 구체적인 위치를 한번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ank isn't far from here. The bank isn't far from here. The bank isn't far from here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은행이 여기서 멀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길 안내 들어가거든요. When you exit the bus station, turn left and walk along Fifth Avenue. 자, 이렇게 얘기를 When 했는데 you exit the bus station, exit the bus station, 버스역에서 나와서요. 자, 근데 뭐 여러분들 exit이라는 동사 잘 이해 안 됐다 하더라도 일단 버스 스테이션이 기준점이라는 거는 뭐 버스 스테이션이란 단어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hen you exit the bus station, turn left and walk along Fifth Avenue. 자, turn left, 좌회전해서. 자, 그 다음에 walk along Fifth Avenue, 5번가를 따라서 걸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도 예, along Fifth Avenue입니다. 5번가를 따라가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You'll see a street that leads to Fourth Avenue, but don't take that. 그럼 뭐 Fourth Avenue라는 말이 나와서 어떻게 뭐 관련이 있을까? 4번가도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Fourth Avenue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좌절하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뒤쪽에 don't take that, don't take that 그걸 취하지 마세요, 그걸 이용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Fourth Avenue,
But don't take that 이 세 단어 알아들으시면은 4번가는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 정도 내용만 파악하셔도 은행의 위치 파악하는데 4번가 쪽에 1번하고 4번은 전혀 무관하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자, 디테일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You'll see a street. 그렇죠. You'll see a street. 길거리를 하나 보시게 되는데 You'll see a street that leads to 4th Avenue. leads to는 어디로 이어지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you'll see a street that leads to 4th Avenue라고 얘기하면 4번가로 이어지는 길거리를 하나 보게 되는데 그 길거리는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But don't take that. 이 길은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Keep going straight along 5th and you'll see the bank on your right. 자, 계속해서 길 안내가 나오는데 Keep going straight along 5th and you'll see the bank on your right.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along fifth예요. along fifth. 5번가 따라서 계속 가란 얘기죠. 물론 정확한 얘기도 그렇습니다. keep going, 계속 가세요. straight, 쭉. 뭘 따라서? along fifth. 5번가를 따라서. 그러니까 5번가를 따라서 계속 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오는 내용은요. Keep going straight along 5th and you'll see the bank on your right. You'll see the bank on your right이라고 얘기했어요. 은행 나왔죠. bank라는 말 들렸죠. 그 다음에 on your right, 당신 우편에, 오른쪽에 은행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3번은 5번가를 따라가다가 3번에 이 두 쪽을 정면에다 놓고 3번의 위치는 좌측이거든요. 그죠? 우측에 해당되는 위치는 2번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along fifth하고 on your right이에요.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잡으셨어도 5번가 따라가라. 우측이다. 3번은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측이라고 하면은 2번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동사 전치사 혹은 전치사구 이쪽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파악하시면서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내용 다 놓치셨어도.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다 놓치셨다 하더라도 keep going straight along fifth, 여기 나와 있는 along fifth 이 내용하고요. the bank on your right만 여러분들이 잡으셨어도 은행의 위치는 파악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길 안내 내용을 다 꼼꼼하게 다 파악하셔야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동사 전치사로 엮여서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전치사구 내용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셔도 위치를 파악하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다는 거,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Thanks a lot. 고맙습니다. Thanks a lot. I'm sure I would have gotten lost without your help. 자, I'm sure, 저는 확실해요. I'm sure I would have gotten lost without. I would have gotten lost. I would have gotten lost. would have pp라고 얘기하면은 뭐뭐 했었을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내가 길을 잃었을 거예요. 이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m sure I would have gotten lost without your help. 그렇죠. Without your help, 당신 도움이 없었으면 I would have gotten lost. 나 길을 분명히 잃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대화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70번 문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C 1회차의 Part 3의 주요 대화와 문제들을 저와 함께 다뤄보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자, 이어서 1회차 Part 4 부분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